사이버 분리 시스템 보안 기말 과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의 대두, 보안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발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데이터 3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가 관심 있어하는 분야인 금융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금융 보안의 관점에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점들을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데이터 3법의 개정사항에 되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만 조금 짚어보면은, 먼저 데이터 3법이라 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이 세 가지 법률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3법입니다. 네, 이 법들은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들인데, 그동안 조금 모호하게 여겨졌던 기준들, 그런 기준들을 조금 명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일원화된 체계를 만들어서 개인정보를 조금 더 사업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정 세부사항을 조금 알아보면은 먼저 크게 세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명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 가명 정보라는 것은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의 신원 확인을 알 수 없게 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춘 정보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그 정보 이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용도에 맞게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어느 정도 보장하는 그 정도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시켜서 기존의 규정의 이 체계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거의 다 이관을 시켜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독기구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곳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는 시대다 보니까 데이터 보안의 강화 및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 처리를 위반했을 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가명 정보에 대한 것을 조금 알아볼 건데요. 가명 정보는 일단 이 개정을 하면서 새로 제시된 정보라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개인정보랑 익명정보, 그리고 그 사이 가명정보가 있는데요. 먼저 개인정보는 어떤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예를 들면은 그 주민등록번호라던가 아니면 이름이라던가 전화번호가 정말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딱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포함한 것이 개인정보라면은, 이런 개인정보는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나 활용 가능하다고 돼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그냥 체크박스를 하나 표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되게 보호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익명 정보라고 하면 정말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 조치를 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언제나 활용 가능하지만 어떤 개인의 맞춤화된 서비스를 조금 제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조금 봐서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가명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명 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한데, 그 목적에 따른 어떤 목적에 따라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EU GDPR을 반영했습니다. 네, 여기 통계를 작성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포함해서, 아니면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공익적으로 기록을 보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지만,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동의를 받아야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데이터 이 3법 개정안에 있어서 정보 주체 권리 행사에 따라서 본인 정보 통합조회, 신용 자산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마이데이터라는 것은 정보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본인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런 정보들이 아까 전처럼 이렇게 체크박스에 표시를 하거나 사인만 하면 정보를 넘겨받는 쪽에서 임의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왔다면은, 마이데이터 개념 하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에 따른 적정한 급부를 어떻게 받을지 정보 주체 본인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받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마이데이터 산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분산되어 있던 개인 정보를 취합해서 유용한 급부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쪽에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면 이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기존에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고객 정보를 받아서 임의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이었다면,
음, 근데 이 방식의 문제점이 되게 정보 관리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은 국민은행만의 그 정보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뭔가 나라는 개인이 만약에 예치금을 맡겼다면은 어떻게 하고 지금 자산이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걸 조금 한 번에 알아보기 힘든 점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이러한 은행이나 카드사들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조금 넘겨줄 수 있는, 물론 여기에서 고객의 정보 접근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보 공개를 동의한다면은 접근권을 넘겨준 다음에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 고객 맞춤형, 자문인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넘어가는 정보는 완벽한 개인 정보 보다는 아무래도 가명 정보 쪽에 조금 더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어떤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국민은행에서는 얼마 있고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어떤 상품이 갖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조회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건 뱅크샐러드라는 앱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한 서비스 해주는 그런 모델인데요. 개인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준다거나 지금 현재 재무 상황, 그리고 어떠한 위험 성향을 분석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에 따른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는 아무래도 이러한 판매 채널 간의 경쟁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이런 금융의 혁신성도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 금융사에 대한 의존이 조금 감소해서 되게 다양화된 상품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도식화를 시켜보면은 그 기존의 데이터 관리 방식은, 지금 여기 보면 A은행, B카드, C증권, B, D 보험 등에서 이렇게 따로 관리를 했다면은, 이거는 변경 후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서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특정한 전체 금융상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따른 보안적인 문제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요. 먼저는 이렇게 마이데이터 같이 이렇게 정보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정보를 너무 오남용을 해서 되게 유출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보안에 조금 문제성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의 센터로 모으게 된다면, 이런 만약에 여기 해킹 사고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데이터 유출 사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일단은 이 플랫폼 자체가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분산 원장 블록체인 기반을 해서 서비스 모델을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를 위한 주요 솔루션들은 사실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접근 통제 솔루션이라던가 DB 통제 계정화 시스템 이런 거나, 아니면 방화벽이나 IPS 시스템이라던가 VPN, 암호화 솔루션, 백신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건데, 약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좀 더 목표로 하는 목적들에 조금 더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한 솔루션들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를 해볼 것이, 기존에 이렇게 데이터가 인증 체계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본다면은, 지금 여기 이 그림은 그 기용정보통신하고 코스트콤에서 협력을 해서 마이데이터 API 플랫폼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개념들을 제시한 것인데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부 연계 대상과 내부 서버 상의 그런 데이터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 등이 활용이 돼서 각 API들이 좀 더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보안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